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날리며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 충분히 왔지만 여전히 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이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반짝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울진 후포 마리나항에 울진군이 직영 방식으로 요트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000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요트 승선 체험과 함께 전문 교육을 통해 요트 조정 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울진 후포 마리나항이 전국적인 요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후포 마리나항은 지난 2022년 준공돼 300여 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울진군이 직영 방식으로 울진 요트 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간 8,000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시 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저도 요트 사고 싶어요. 학교에서 바다에 요트를 타볼 경험이 많이 없는데 다 같이 와서 너무 재밌었고 요트 전문 교육기관으로도 지정돼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요트 조정 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해양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해 올해 10,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각 기관 단체와 학교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8,000명 정도 이 요트 체험을 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진 요트 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후포항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요트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도로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경계에 나섰습니다. 특별 경계 기간 해경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상황실과 구조대는 조업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구조 요청 장비가 전파 장애 등으로 발신을 못할 경우 비상주파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봉화구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경북의 대표적 의료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어린이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해 봉화군청이 의사 인건비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상 첫 소아과가 문을 열었는데 8달도 안 돼 6,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진료를 받다고 합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의 한 작은 병원. 병실 한 켠이 소아청소년과로 꾸며졌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놀이시설과 병실까지 갖춘 소아병동이 월요일 아침부터 어린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초등학생 6학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손 크게. 옳지. 그동안 봉화군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프면 인근 영주나 안동으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금방 이렇게 진료를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타 지역에 가면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등교에도 영향이 없고.
이 상태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봉화군이 지난해 7월 지역병원에 소아과 개설을 요청했고 마침 봉화가 고향인 소아과 전문의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던 의사는 고향에서 손주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봉화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평생 이제 뭐 앞으로 진료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다가 제가 청진기 놓을 때까지 있겠다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농촌에서 소아과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봉화군청의 결단이 컸습니다.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또 시설 개선비를 연간 4에서 5억 원씩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은 우리 어른들 위주, 또 그다음에 성인들, 그다음에 노인들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왜 너무 정책을 펴면서 조금 이렇게 어린애들이 좀 소외받고 이런 게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어떤 어린이나 어떤 부모들의 어떤 불편을 갖다가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지만 봉화처럼 소아과를 새로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북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어 공보이가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은 영양, 청도, 고령 등 3곳. 7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가 단 한 곳씩만 운영 중이어서 언제 소아과 진료가 끊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진료 공간도 필요하고 진료 기자들도 필요하고 한데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구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화군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연 지 8달 만에 모두 5,800여 명, 매달 700여 명씩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초 기대보다 호응이 좋다고 판단한 봉화군은 소아병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학기 늘봄선도학교 28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경북도 내 초등학교 468곳 가운데 38.5%에 해당하는 180곳이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추가 선정된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년 전과 3년 전 이맘때쯤 안동에서는 2번의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수천 그루의 불탄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어린 묘목을 하나하나 새롭게 심는 복구 작업이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다시 접어들면서 복구 지역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초속 20m의 태풍급 강풍까지 등에 업은 불은 왕복 4차선 중앙고속도로까지 훌쩍 뛰어넘어 맹렬히 번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축구장 2,700여 개 넓이에 달하는 1,944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4년 후 다시 찾은 산불 현장. 울창했던 산은 벌거벗은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불 현장 곳곳에는 이렇게 불에 그을린 나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림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린 나무 192만 그루가 새롭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대신 10가지 종류의 화렵수가 심겼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 산불 피해지 역시 지난해 복구 사업이 끝났습니다. 농부산물을 태우고 또 쓰레기도 태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산불이 한번 나고 경각심이 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조심들 하고. 안동에서 발생한 두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14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복구 사업을 끝냈다고 아직 산불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복구를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완전한 숲으로 만약에 되기까지는 저희가 한 최소 30년 아니면 한 4, 50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올봄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이었던 것보단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시기가 3월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 포항항을 통한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3%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15.2% 감소해 2월 무역 수지는 3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한 5억 5,600만 달러, 26%를 차지하는 화학공업은 42.7% 감소한 2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입의 66%를 차지하는 광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30.8% 감소한 3억 1천만 달러, 28%를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은 1.7% 감소한 2억 3,2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경북대가 의과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확대 방침으로 내홍을 겪는 와중에 총장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과 번복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교수들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홍 총장이 최근 조기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차기 총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북대 홍원하 총장은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글로콜 사업 탈락과 금호 공대와의 통합 불발, 의과대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들끓던 학내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이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교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니 그나마 이 대학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 아닐까. 당초 홍 총장은 사과글을 올리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거센 사퇴 압박 속에 신뢰 회복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학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기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퇴하면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 학교가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가장 문제없이 바꾸려다 보니까 홍 총장은 교수회에 빠른 시일 내 후임 총장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새 총장이 선정되면 자녀 임기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총장직이 인수인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평의회는 오는 21일 총장 임기 단축과 조기 선거 시행 안건을 상정 표결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총장 선거 일정이 4월 총선 이후인 6월이나 7월, 이르면 5월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 차기 총장 후보로 10명 안팎의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은 교원 70%, 직원 23%, 학생 7%로 지난 선거 때보다 교원은 줄어들고 직원과 학생 비율은 늘었습니다.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있고 구성원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잘 발전시키는 사람이 총장이죠. 홍은하 총장이 조기 사퇴 뜻을 밝힌 가운데 차기 총장은 무너진 신뢰 회복과 추락한 학교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시민이 키우고 있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접종 규모는 백신 500마리 분량입니다. 경주시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천북면 신당의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접종을 진행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먹방 유튜브 채널 흥삼이네의 흥삼이와 부모님을 초청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역 농협장 등 농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재 포항 오천에 살고 있는 흥삼이네와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포항 출신의 흥삼이는 3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부모님을 모시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절기 충분히 왔지만 여전히 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풍이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남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 전체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4도, 김천은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5도입니다. 문경은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0도, 문경은 9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0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며 기온 주춤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